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5월 인사드립니다.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중급 정규 RC를 맡고 있는 양지혜입니다. 5월은 무슨 날이 많죠.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요 며칠 어버이날까지. 그런데 오늘이 해티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있었던 토익 시험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art 5는 중상이라고 할까 중이라고 할까 선생님 고민을 하다가 중중상이라고 난이도를 책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어휘가 있기는 했지만 근래에 나왔던 토익 시험에 비해서 월등히 더 어려웠다 하는 그 정도 최상위 난이도의 어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중을 앞에 붙여서 중중상 정도로 난이도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Part 6는 물론 어휘 비중이 조금 높아서 해석을 꼼꼼하게 했어야 했고 시간 투자를 시간 소모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았고 또 늘 걸림돌이 되는 그 문장 삽입하기 유형이 그래도 편안하게 풀렸던 달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으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Part 5의 문법 어휘 비중은 문법이 14문항 그리고 어휘가 16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동사는 시제 문제가 3문제나 나왔습니다. 미래 시제, 그리고 미래 진행 시제, 그리고 키워드에 의해 풀 수 있었던 과거 시제가 있었고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던 대명사 문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물 구분하는 명사, 어휘 문제, 그리고 복합명사 문제가 있었고요. Part 6는 문법, 어휘, 문장 삽입하기 유형 보시는 바와 같이 4문제, 8문제, 4문제 이렇게 각각 출제가 되었는데 전치사는 within이 지난 시험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똑같이 중요했었고 준동사에서는 투부정사가 한 문제, to 뭐뭐 하기 위하여란 부사적 용법으로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문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보기는 인칭대명사들입니다. 인칭대명사는 Part 5에서는 해석 이전에 공식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 무슨 자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칸 앞에는 투부정사가 있고요. show가 4형식 동사잖아요. 동사의 성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4형식 동사 뒤에 필요한 목적어 그리고 빈칸 뒤에 이어지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2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됩니다. 목적어 자격이 되는 목적격하고 제기대명사가 보기에 나란히 있는 상황에서 해석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기대명사는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거울로 내 자신을 본다. 그래서 본다의 주체가 내가 되고 보는 대상도 내가 될 때, 즉 주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제기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주체와 목적어가 다를 때는 제기대명사를 쓸 수 없죠. 목적격 대명사를 써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주체에 해당되는 주어가 사실은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명령문이기 때문에 please 앞에 주어는 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매니저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보내라. 네가 보내는 거잖아요. to show. 네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얼마나 고객들이 잘 반응하는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매니저스를 받을 수 있는 대명사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매니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와 목적어가 같다라고 볼 수 없죠. 다른 대상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댐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익 시험에서 목적어 자리가 빈칸일 때 보기 있는 목적격 그리고 제기대명사는 해석을 반드시 해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다? 제기대명사.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목적격을 답으로 한다를 반드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명사 문제 역시 조금은 까다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보기에 있는 것들이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빈칸은 형용사 자리입니다. 빈칸 뒤에 있는 modifications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자리인데 보기 3개가 모두 수적으로 조금 까칠한 부분이 있는 형용사들이죠. each,
another. A번하고 C번 형용사는 뒤에 나오는 단수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빈칸 뒤에 나오는 modifications하고 수가 맞지 않아서 A번, C번 오답 처리해 주셨나요? 네, 정답은 B번으로 가는데 이 any는 사실 약간 조금이라는 의미로 주로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이게 되지만 any가 이렇게 단수, 복수 또는 불가산 명사와 함께 긍정문에 쓰이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약간 조금이 아니라 어떤 뭐뭐라도 라는 두 번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 체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정사항이라도 온라인상에서 변경사항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정답 any modifications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any가 단복 불가산 명사와 긍정문에 쓰이면 어떤 뭐뭐라도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로 쓰이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자, 세 번째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스스로라는 의미를 갖는 보기 두 개가 A, B번에 나란히 있죠.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라는 의미를 갖는 by yourself하고 on your own 또는 of your own.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한두 번쯤은 이런 수거를 보셨을 텐데 역시 의미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조금 정확도를 가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소프트웨어를 너 혼자 설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연락을 다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on your own, of your own. 그래서 앞에 전치사 on이나 of를 동반해서 on을 쓰게 되죠. 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발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on your own, of your own. 또 혼자서라는 표현으로 제기대명사가 들어간 관용 표현이죠. by yoursel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빈칸 앞에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답이 되어야 할까? yourself예요? your own이에요? 여기서 전치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 self입니다. 그래서 by 없어도 yourself, myself 만으로도 혼자서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이 제기대명사 용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빈칸은 주어 자리이지요. 주어 자리고 보기의 구성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A번하고 B번이 둘 다 주어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participant 하면 토익컬 하면 다 아는 참가자라는 사람 명사고요. participation 하면 참석, 참가라는 사물에 해당되는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 이렇게 사람 명사와 사물 명사가 나란히 있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우선적으로 해보시기 이전에 왜냐하면 해석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가고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문법적인 요소를 고려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사람 명사가 보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모든 사람 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셀 수 있다. 가산 명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명사는 가산 명사다. 가산 명사가 문법적으로 왜 중요해요? 셀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한정사와 더불어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소유격 또는 수량 형용사를 붙이지 않은 가산 명사는 빈칸 답의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있는 A번 participant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문법적으로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사를 붙여서 a participant, the participant 형태로 이 단수가산 명사의 표기법을 주의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에서 A번 오류 정답 B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해석을 해봐도 워크샵 참가는 이러이러한 이제 교통수단을 예매한 사람에게만 이용 가능합니다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해석적으로 또 B번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사람 명사가 실제 토익 시험에서 정답이 되기 위한 관사를 동반해야 된다는 이 조건을 반드시 역시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whichever, however 접속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토익 시험에서는 접속사가 아닌 보기도 C번, D번에 같이 합류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빈칸에 접속사가 필요한지, 빈칸에 필요한 품사가 접속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접속사가 문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 문장 안에 동사가 몇 개란 얘기예요. 2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접속사죠.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 신입사원들이 able to select, 선택을 할 수 있다. They might want to attend, 그들이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그래서 동사가 2개고 문장 안에 별도의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 자리가 맞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whichever하고 however가 접속사로 쓰일 때 특이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whichever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연결돼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뭐뭐한 것을 이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토요일이 편하니 일요일이 편하니 뭐 어떤 날이든 다 좋다. 어느 쪽이든 뭐뭐한 것이란 의미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둘 중 뭐 여러 개 중 어떤 뭐뭐것이든 이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접속사. 반면에 however는 우리가 익히 부사로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로 알고 있는데 however가 접속사로 쓰일 수 있고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라는 일종의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음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however는 아무리 삐리리 한다 할지라도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메이로다 라는 표현으로 어떤 상태나 정도를 강조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however 뒤에 그냥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자 하는 형용사나 부사가 however 바로 뒤에 따라붙게 된다. 그래서 however the mountain is high 이게 아니고요. however high the mountain is 형태로 어순이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칸은 그냥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오고요. 투부정사 목적어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부재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접속사는 whichever가 된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여러 개의 컨퍼런스 중에서 그들이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어떤 컨퍼런스이든 간에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답 A번 갑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포인트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whichever, however는 품사가 뭐다? 접속사다. 두 번째 whichever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however는 접속사로 쓰일 때 형용사나 부사를 취하고 뒤에 주어 동사 이어지는 다소 특이한 어순을 취한다라는 것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 부사 어휘 문제 되겠네요. A번하고 B번이 각기 다른 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석을 해야 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 JC 사운드에 소속된 멤버들이 근데 어떤 멤버예요? 관계대명사 절이 멤버즈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Who were not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 하면 익숙하다, 숙달되다, 적응하다라는 의미예요. Modulating the musical instrument, 악기를 조율하는데 적응하지 못했었던 멤버들이 Now find it easy to use it. 이제는 그 악기 이용하는 것에 적응이 되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게 조금 힘들었던 멤버들이 이제는 뭐뭐 했다라는 의미로 사실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약간 대조의 뉘앙스로 서술하고 있는 문장이 맞죠? mainly는 무슨 뜻이 될까요, 여러분? 주로라는 의미예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김치를 먹는다 할 때 대부분이란 의미를 갖는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반은 대부분 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mainly, 동의어 chiefly 또는 primarily. 이건 여러분 이제 구성원이나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나타낼 때 쓰는 부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토익 시험에서는 due to 주로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mainly due to, mainly because of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주로 뭐 인터넷 서핑 하다가 늦잠을 잔다. 그래서 어떤 원인의 주 원인을 나타낼 때 쓰는 이런 관용 표현으로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previously 하면
이전에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동의어로 formerly 그리고 최초로 역시 과거를 나타내는 initially 하고 비슷한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지금 100% 어휘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과거 동사하고 짝을 이뤄서 쓸 수 있는 부사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문제로 읽어내셨으면은 조금 더 정답률을 높이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previously 정답이 되겠어요. 이전에는 뭐뭐 했었던. 그래서 시험에 부사, 이 과거 동사하고 어울리는 부사 어휘로 시험에 빈출인 previousl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reviously, 동의어, formerly, initially 모두 과거 시제하고 어울리는 부사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자, 7번도 역시 부사 어휘예요. 오늘 조금 부사 어휘가 많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Because of rainstorms without warning. 그래요. 폭풍우인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우 때문에 등산객들에게 케이블카가 이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로 알맞은 부사를 넣으시오. A번 accidentally. 여러분 accident가 사고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고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연인 거죠. 고의가 아니라 이런 의미로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스쳤다 이럴 때도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고로 우연히 고의가 아닌데 뭐 화병을 깨뜨렸다라는 형태로 어떤 사고하고 어울려 쓸 수 있는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부사고 인시덴트도 마찬가지로 사건이에요. 그런데 코인시던스 하면 같이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incidentally 하면 동시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뭐 의도치 않았지만 동시에 일치하여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예요. 그래서 나랑 내 친구랑 의도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 라는 의미로 coincidentally 이런 부사 뉘앙스 기억을 해두시고 10번에 있는 unexpectedly는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예상 밖이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네 라는 의미로 expectedly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어진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상 상황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폭풍우 때문에 케이블카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네. 예기치 않게라는 부사가 가장 자연스럽겠죠. 갑자기 우리 기대와 달리 예기치 않게 이용 중단이 될 수 있다. 정답 unexpectedly가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웠던 부사예요. 답이 어려웠다는 아닌데 나머지 보기 두 개가 비슷한 뉘앙스로 쓰이면서 ABC를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았나 했던 부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8번째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지금 by라는 전치사와 of라는 전치사 사이에 명사 자리고 보기 3개가 모두 명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수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by charges 혹은 charges of 이렇게 들어본 듯도 하고 또 by degrees 이렇게 또 어디서 많이 본 듯도 하고 by means of 익숙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수거를 모르고 수거의 의미를 모른다면 이 문제 역시 조금 헷갈리지 않았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세 개의 의미를 비교를 해보죠. 첫 번째 by means of 하면 뭐뭐에 의해서. 여러분 means가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요. 동사로는 의미하다잖아요. 근데 mean s 붙여서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방법, 수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y means of 하면 뭐뭐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라는 의미를 갖는 관용 표현이고 by degrees 하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gradually 하고 동의어로 쓰이는 관용 표현이고요. charge, in charge of 하면은 책임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be in charge of 형태를 쓰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떠맡고 있다라는 업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모양만으로도 by하고 of 사이에 올 수 있는 명사는 3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지는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